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경향 113기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선고를 하고요. 2021년 3월 12일, 약 3달 후죠. 3달 후인 16시에 서울회생법원 법정에서, 8호 법정인가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8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기록을 다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제 한번 쭉 보면서 메모를 한 걸 토대로 그 사건에서 뭔가 이제 감지하는 관제인으로서 향후 문제될 만한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참조용이죠. 최근에 어떤 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지 그걸 한번 일반인들한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건 중에 심층조사 사건은 총 8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건 정도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을 사건입니다. 이렇게 뭐 진술서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행적, 낸 서류 토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보험도 없고 보증금도 다 뭐 1000만원, 500만원, 아니면 SH공사, LH공사, 임대주택. 그래서 10건은 뭐 특이한 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사건이 가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돌아가셨다. 2, 3년 내에.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채무자들은 보통 이제 5년에서 10년 내에 채무 초과인 상태가 많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제 무너진 분도 있지만 드물고 뭐 바로 무너진다 그래서 바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입니다. 10%, 20%도 안 돼요. 대부분 뭐 1년, 2년, 3년, 5년, 그렇죠? 어떤 분은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8건이 심층조사고 8건 중 한 2에서 4건 정도는 조사해서 의문이 이제 해소되면 환가 없이 면책될 가능성이 높고 제 예상컨대 최종적으로 많아야 한 4건, 많으면 6건 정도, 한 4, 5건 정도가 이제 환가 사건화가 될 것 같아요. 이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는 환가 사건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 나머지 사건은 이제 채무자가 잘 소명을 하거나 관제인이 조사를 해서 의문이 풀리면 그냥 패스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1. 보험 해약환급금. 이 8개의 보험회사의 보험료 이체를 발견했습니다. 보험금도 한 800 얼마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해약환급금도 한 800 얼마가 있고요. 혹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을까? 보험금도 이제 환가 대상은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부. 이거는 이제 좀 한번 심층 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서는 세무법 과세증명서에 이제 증여세가 얼핏부예요. 채무자가 증여세가 이게 뭘까? 과연 과거에 혹시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했던 거는 이게 증여를 받은 거를 넘긴 건지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 증여를 한 건지, 그 당시 채무 초과 아니면 넘어가야 되죠. 하여튼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이 증여에 대한 어떤 과세 물건을 한번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건 아마 뭐 그때 이제 무슨 부동산을 조그만 거 있었는데 누구한테 넘겨줬다, 시골에 있는 땅을. 그 당시엔 채무자가 뭐 경제적으로 멀쩡했다,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냥 슬쩍 조사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해약환급금과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게 이제 약간 스럽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력에 비추어 여기서 뭔가 좀 편파 변제나 자금 이체 이런 거를, 왜냐면 지금 한참 공사를 했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업자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이분이 이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썼어요. 잡유필로 막 볼펜 같은 걸로 이제 뭐 금액도 쓰고, 금액도 원금을 최초 금액은 모름이라고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지서 나온 거 있잖아요. 세권 추심, 그 금액을 쓰고 이자는 모르죠,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또 뭐 보정서도 내출하고 뭐 채권자도 이제 교체하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실제 이제 자기 이제 부채 많다, 그냥 나 빚 맞으니까 면책해 주시오, 이건 맞아요. 이거는 권리가 있는데, 그 반대로 본인의 어떤 주거관계는 어떤지, 세무법 과세증명서는 어떤지,
보험계약 조회 결과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내고 봐라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하나도 안 냈어요. 지금 보니까 2011년 마티즈 차량 등록 원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특별하게 보정명령을 안 내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결국 관제인을 선임을 해서 관제인이 조사를 해주겠지라는 걸로 해서 이제 기본 30만원만 연합시켰는데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조사를 해봐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잘 소명을 하면 이제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5번. 채무내역은 이제 이분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사건은 저도 처음 봅니다. 채무내역은 5년에서 10년 전에 채무를 기재했어요. 왜냐면 어디 자산관리 대부고 뭐 상록수 유동화 전문 회사고 BGM 한 1억 정도 되나? 1억 좀 안 되는데 한 5천에서 1억 사이인 것 같아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뭐 채권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 같은 거를 안 해놨는지 몰라도 2019년도에 갑자기 이제 통장을 하나 딱 개설해요. 근데 거기에 통장 거래 내역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몇십억이에요. 막 9억, 10억 찍혀 있고 누구한테 3억, 4억.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아마 바지 한변 하지 않을까. 이런 채무자는 주로 항변이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내 돈 아니다. 나도 뭐 누구한테 빌려주고 좀 뭐 수수료 같은 거 뭐 좀 용돈 챙길 정도다. 그런 거라고 하면은 사실 별 문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의심을 해보고 어떻게 된 건지 뭐 사업을 한 건지 통장을 빌려준 건지 명의만 빌려준 건지. 근데 이제 5년 전에 보니까 좀 시간은 됐지만 답심리에 주택이 있었어요.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6번도 이제 원인에다가는 오빠 사업자금을 대주다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몰 뭐 무슨 전자상거래 업비 부진해서 폐업 후 파산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통장을 놓고 보면 엄청난 거래가 있어요. 예금 거래도 있고 청약저축도 넣고 청약저축이 하면 얼마 안 되죠. 10만원씩 25번 넣어봐야 250이거든요. 그걸 써야죠 원래 채권 재산란에. 그 다음에 보험료로 이례적으로 마지막 7개를 납입을 하더라고요. 5만원, 15만원, 20만원. 뭔지 이게 현대해상이던데 손해보험은 사실 해약한 거 없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 최근에 무슨 실적 때문에 누구 보험 들어줬는지 뭔가 좀 또 개인 간의 돈거리가 많아요. 들어온 것도 많고 나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이제 과연 이게 오빠의 사업 자금을 대주다가 코로나로 망한 건지 뭔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런 것도 좀 심층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편 자에 해당된 거죠. 자영업자. 좀 의문스러운 자영업자는 심도 있게 조사합니다. 7번은 사실은 이거는 파란색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수십 명의 지분이 있는 가치없는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경매도 받고 부동산 등기를 한 필지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전국에 5필지입니다. 이 5필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이나 뭐 영월, 그 다음에 뭐 경기도 뭐 가평, 아니면 뭐 전남 구례, 아니면 뭐 경남 산청 이런 데에 있었다 그런 토지다 그러면 이건 사실 바로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최근 이분 갖고 있는 땅을 보니까 나름대로 수도권이에요. 용인시 처인구, 그 다음에 성남시 도천동, 그 다음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그 다음에 그 충북 그 중앙탄면이라고 그래요. 가근면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앙탄면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 충주에 원래 중원고구려비라고 있었죠. 역사책에서. 그걸 중앙탑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중원고구려비라고 배웠는데 장수왕 때 이제 이 한강까지 밀려와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을 변경한 것 같아요. 중앙탄면으로. 하여튼 뭐 중앙탄면하고 춘천에 있는 거는 별 가치가 없지만 용인시 처인구하고 그다음에 남사면인가 거기 용인 거기는 그래도 조금
한번 기획부동산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은 하여튼 좀 등기부를 좀 내야 되는데 등기부도 안 내고 총 5필지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다 임야인데 임야긴 임야입니다. 도촌동도 사실 뭐 성남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 안 되는 토지인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조사를 한번 세밀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8번은 이건 이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서울 14종이라 그랬죠. 1번부터 14. 예전에 29였죠. 14 절반으로 딱 낮췄죠. 본인 것만 제출하면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런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관제인이 배우자 거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자녀 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관제인 보고서에 쓰라는 게 이제 법원의 주문이죠. 만약에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원하는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진술이 채무자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배우자도 무슨 뭐 직장을 다녔다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떼어와라. 그리고 만약에 직업이 있었다면 소득금액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뭐 과세 증명서, 뭐 체납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이런 걸 떼어와라. 세무서의 사실 증명 8개 있잖아요. 이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진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조사의 권한을 확대할 만한 사건 아닌가. 유일하게 18건 중에. 다른 거는 다 확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마냥 확대하다가 18건을 다 보다 보면 엄청나죠. 시간이. 그리고 또 당사자도 되게 괴롭죠. 아니 뭐 별거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 관제인이 선별적으로 기록을 보고 감을 잡아서 무작정 18명 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이제 할 만한 걸 해라. 그쵸? 그땐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무대뽀로 그냥 18건 전부 그냥 조져라 이런 게 아니죠. 이제 지금 사실 지방에서 이거를 29개를 그때 완고하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전중간에 거기는 55건 요구하죠. 모든 걸 다. 지금 사실은 되게 힘들죠. 일단 파산 문턱을 못 넘죠. 뭐 배우자의 해외 출입국 사실 증명서까지,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있든 없든 다 뜰라 그러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지적전산 자료조회 싹 띄고, 세목별 과세 증명서 싹 띄고, 주민등록초본 싹 띄고, 어렵죠 이게. 서울이 제가 보기엔 파산 신청서를 간소화해서 원칙적으로 일단 쉽게 내고, 결국 그거는 이제 관제의 역량을 중시한 것 같아요. 많게는 20년, 적게는 4년, 한 3, 4년 했으면은 뭐 서로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조사의 노하우가 수천 건 했죠. 대부분 2, 3천 건 이상은 다 했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관제인 너희들한테 역량을 심어주고 권한을 줄 테니까 그걸 대신 14개만 받아라. 그래서 문턱을 대충 낮추고, 그 중에서 악독한 채무자나 문제가 많은 채무자는 결국 채권자가 제보할 테고, 일단 채권자가 제보 안 해도 혹시 관제인이 뭐 어떤 그동안의 자기 노하우라든가 실력에 따라서 잡아낼 수 있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자신감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14종으로 축소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확보 안 되는 지방은 겁나죠. 불안하죠. 이거 하다가 괜히 또 뭐 또 나쁜 놈들 다 빠져나가고, 그쵸? 괜히 또 욕 먹는 게 아닌가. 자신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서울은 이제 관제인은 많이 양성을 했고, 계속 뭔가 제도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이 시스템도 완비를 해놨고, 그쵸? 소송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빼돌린 사람은 관제인이 알아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뭐 몇십억짜리도 나오고, 그쵸? 몇천만원짜리 기본이고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전문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하고, 그 다음에 관제인들도 어쩌다가 사건을 맡으면 이게 전문화가 안 되죠. 그쵸? 한두 건 갖고는. 1년에 수십 건 해갖고는. 서울은 최소한 200건 이상 하잖아요. 그쵸? 모든 사무실이. 또 1년 한 게 아니라, 많게는 저는 이제 14년이죠. 20년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벌써 2년 했죠, 2년. 2년 해도 400건, 500건, 한 500건 돼요, 500건. 2년만 해도. 그러니까, 500건 하다 보면 뭐, 웬만한 케이스는 다 다뤄보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18건 중에 한 8건 정도, 그 중에 한 4건 정도는 제가 보기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4건도, 한가 사건은 소액의 보험변이 안 됩니다. 사실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번에 하여튼 12월 14일이니까 이건 이제 연말에 제가 조사를 할 거예요. 2주 정도 후에. 딱 그 자료 제출 받아서 이제 한 30분 정도? 뭐 30분 정도면 다 나오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